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까?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오늘 3시간밖에 안 해요.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은 3시간밖에 안 해. 진짜요? 그것도 진짜. 자, 하여튼, 남으세요.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가세요. 3월달부터는 여러분들 뭐 집에 바로 가고 그런 거 원래 없는데 그냥 원래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자, 하여튼 중개사법은 이 정도만 해도 다른 민법이나 공법에 비해서 양이 좀 적죠. 또 내용도 쉽고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다른 과목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는 조금 또 또 쉬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44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이것도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건 아닌데 한 2년 정도씩 해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용 자체가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 10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 이게 4조부터 8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내용. 첫 번째가 우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가? 시험 시행 기관입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다른 말로 이제 시험을 시행하는 자, 시험 시행자인데, 자,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은 누가 칩니까? 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일단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각 시도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다면. 근데 전국적인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누가 시험 칠 수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국장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인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요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가 있는데, 요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의결로서 정합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 사항에 포함된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소관 업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원칙과 예외가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시도지사하고 국장 요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이 두 사람?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 이래 부릅니다. 시험 시행 기관 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 장이라는 주어가 나오면 요 안에는 시도지사하고 국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나야 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가 응시 자격이에요. 우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일단 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죠. 미성년자 칠 수 있습니까? 예,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도 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이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결격 사유자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자에 포함이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그 다음에 수용자 두 사람 있죠? 집행유예 받았거나, 그 다음에 징역형, 금고 이상의 징역형 받았. 자, 이런 결격 사유자들도 다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지. 자, 외국인 됩니까? 외국인. 예, 외국인 가능하다. 외국인 한국말 알아야 됩니까? 한국말 몰라도 됩니다. 막히만 잘하면 되지 뭐. 말은 몰라도 그렇죠. 걔들만 딱 잘 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한국말 몰라야 된다. 하여튼 외국인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응시 자격이 있었는데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죠. 첫 번째 응시 제한자. 자, 응시 제한자 첫 번째 누굽니까? 네, 부정행위자예요. 네, 시험을 응시하다가 부정행위 해가지고 적발된다. 자,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일단 그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자기가 친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시험 아무리 잘 쳤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5년입니까?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 못 치게 하는 거지. 5년 동안. 5년입니다. 5년. 언제서부터 5년입니까? 네, 그 처분일입니다. 처분일로부터 5년이에요. 시험 시행일이 아닙니다. 시행은 일이 아니고 그 무효 처분 내려져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처분일로부터지 뭐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아닙니다. 하여튼 처분일로부터 5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다른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통보합니다. 지체 없이. 왜? 다른 곳에 가서 시험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통보합니다.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자, 요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누구냐면은 자격이 일단 취소가 돼요. 자격이 취소 사유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예,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되고 3년입니다. 요거는 5년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숫자. 자, 근데 이 부정행위자랑 자격 취소된 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는 일단 5년간 시험 못 친다고 했죠. 근데 이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법상의 결격 사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시험 못 치는데 중기업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종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결격 사유자입니다. 결격 사유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일단 시험 못 치죠. 그리고 중기업에 종사를 또 못 합니다.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오로지 뭐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요.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돼요. 그 차이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차이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시험의 방법. 우리 시험의 방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적으로 모든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국가시험과 거의 마찬가지로 1차,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1차, 2차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때 2차 시험은 누가 칩니까? 이때 2차 시험은 1차를 합격한 사람이 2차를 치는 겁니다. 1차 합격자 대상이에요. 대부분 국가시험 다 그렇습니다. 1차 합격자만 2차를 치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차 시험은 자, 어떤 식으로 내냐면 선택형으로 냅니다. 객관식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주관식과 단답형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2차 시험은 선택형이 아닙니다. 논문형이에요. 논문형. 논문형이란 말은 이제 뭐 서술형이죠. 일단 써야 됩니다. 논문 쓰듯이 써야 돼요. 마찬가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으로 우리 시험 시행한다면 우리 시험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다. 우리는 1차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마는 2차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못합니다. 우리 시험도 못 칠 뻔했어요. 참만 다행이네. 원칙 안 칩니다. 우리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예외적으로 시험 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1차, 2차를 구분을 하되 어떻게 치죠? 동시에 칩니다. 동시에 시행한다는 얘기가 이제 1차를 치고 나서 이제 1차 민법계로 치고 나서 좀 쉬었다가 그죠? 좀 한 시간 정도 넘게 쉬었다가 그 다음에 2차를 칩니다. 치는데 자, 2차가 또 나뉩니다. 중개사법이랑 공법을 또 치고 또 쉬었다가 그다음 공시세법을 쳐요. 그 예전에는 이게 바뀐 지가 몇 년 됐는데
예전에는 2차를 한꺼번에 쳤어요. 세 과목을.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공법이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중개사법, 공시세법, 공법 이런 식으로 순서가. 한꺼번에 쳐서 150분 주고. 그 너무 길다 보니까 그죠? 너무 길어서 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 사실 모르죠? 이 사실 압니까? 바뀐 지 좀 꽤 됐는데. 그렇죠? 한꺼번에 시행했을 때 친 사람 없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좀 쉬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뭐 공부하러 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하여튼, 혹시 있다면 빨리 이제 졸업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분리해가지고 시행한 것도 또 몇 년 됐었어요. 또. 하여튼, 같은 날 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날 친다. 자, 동시에 치면 일단은 내가 1차를 정확하게 딱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2차를 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대충 느낌은 오잖아. 그죠? 느낌은 옵니다. 예, 그래. 근데 하여튼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차, 2차. 1차, 2차 모두 뭡니까? 모두 선택형이에요. 또 기입형, 주관식과 단답형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1차 합격을 모르고 2차를 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중에 채점을 해서 1차가 불합격자. 자,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뭐가 되겠어요? 무효. 예,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불합격이라 그 말이지. 아무리 2차가 잘 나오고 해도 1차가 불합격되면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험 치면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한데 1차가 합격이 되죠. 1차 합격. 그 다음에 2차 합격. 잘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는 합격됐는데 2차는 이제 불합격할 수도 있죠. 2차 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차는 불합격됐는데 2차는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1차 불합격됐는데 2차까지 불합격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하여튼 이 4가지 유형이 나올 거 아니야 일단은. 자, 그러면 1차가 합격되고 2차까지 합격됐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최종 합격이죠. 최종 합격은 이제 자격증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참 잘했지. 자, 1차 합격되고 2차는 불합격됐다 그러면 요거는 1차만 합격한 거죠. 1차 합격증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합격증이 안 나오고 그냥 본인과 산업인력공단만 알고 있어요. 1차 합격자.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 뭐 합격 통지서 이런 건 있어요. 출력할 수도 있지만은 증이 안 나옵니다. 얘는 이제 증이 나오고. 자, 1차는 불합격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차는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한 6개월 정도는 힘듭니다. 막 사경을 헤매요. 정말. 네,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1차 불. 그것도 1차가 한 개 차이로 불합격했다. 한 개 모질한다. 힘듭니다, 진짜. 이 상태는 아주 좀 잘 나오는 사람, 실력자들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민법개론 치다가 이제 너무 좀 긴장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너무 잘해볼 거라고 막 할라 하다가 아니면 시간 좀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할라 하다가 예, 막 마킹도 좀 이렇게 잘못했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2차는 당연히 잘 나오죠. 원래 실력자니까. 원래 합격될 사람인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력자가. 힘듭니다. 하여튼. 그러면 1차 불, 2차 합격은 어차피 요거 불합격이죠.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6개월 동안. 차라리 뭐가 나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네, 1차 불, 2차 불.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 11월 달부터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도 불합격이잖아. 미련 없이. 마음고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고생합니다. 안 나타납니다. 이거.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해? 최종 합격 해야 됩니다. 최종 합격.
물론 2차만 치시는 분들도 2차 합격, 최종 합격이니까 최종 합격. 근데 이제 이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뭐 나와 상관없이 이제 또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 그러면 1차라도 합격해야 됩니다. 1차라도 하나라도 합격. 요까지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절대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면제는 없습니다. 일부 면제가 있는데 일부 면제도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 1차 합격한 사람이 이제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시험 안 치고 이렇게 면접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시켜준다, 면제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면제예요. 면제, 1차 면제. 일부 제외. 자,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는 언제 시험에? 예, 다음 회 시험이죠.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면제예요. 다음 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회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연도가 아닙니다. 다음 회차 시험에 하나여 1차 면제입니다. 자, 그래서 31회 때 1차 합격했다. 그러면 32회 때는 1차 면제죠. 그럼 2차만 보면 되죠. 2차만 보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2차를 쳐가지고 혹시 이제 떨어졌다. 불합격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다시 1차까지 봐야 되죠. 네. 그분은 이분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요 세 번째에 있는 이분보다 더 힘든 상황이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불합격하면 안 돼. 2차만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웬만큼 하면 안 떨어집니다. 2차만 치시는 분들은. 1차 합격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약간 불안하죠.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한 7월달, 8월달 되면 약간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성적이 좀 나와도 약간 불안하고 또 안 나오면 또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2차만 치니까 떨어지면 일단은 이제 또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2차만 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2차만 치시는 분들한테 뭐 수월하겠네 뭐 이런 말이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언니는 뭐 조금만 공부하니까 좋겠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자, 하여튼 일부 면제, 1차 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시험 시행이에요.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몇 회? 네,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을 예외적으로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어요. 시험을 시행하기 어떤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 안 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안 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요게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국장이 시험 시행할 것에 대한 여부도 사전 의결사항이고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사전 의결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우리 시험 공고도 지문에 들어갑니다. 시험 공고는 첫 번째가 예정 공고라고 있습니다.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매년 2월 28일까지 어디에다가 합니까? 네, 간보에다가 합니다. 간보 및 일간신문. 그럼 두 군데다 다 한다 소리죠. 자, 그러면 예정 공고에 따라서 시험을 이제 친다 그러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해야 돼요. 자, 확정 공고는 언제까지? 자, 시험 시행일이 있겠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마찬가지 간보 및 일간신문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응시원서라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응시 원서가 이제 원서 접수란 말이죠. 원서 접수. 자, 공부는 다 됐는데, 그죠? 접수 기간을 놓쳐가지고 접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험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 기간이 나오죠. 8월 한 초중순 됩니다. 그래서 그 접수 기간에 접수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을 응시하고 싶다. 시험 응시자는 응시 원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이게 원서 접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출할 때 공짜가 아니죠. 일단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얼마를 납부하냐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원칙이에요. 당해 지자체 조례. 그런데 아까 국장이 시험 시행할 수 있죠.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정교육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수수료 납부 기준. 자,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 기준도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수료를 이제 과오납을 한 거예요. 자, 과오납했다 그러면은 얼마를 반환해 주겠습니까? 과오납한 금액이 있죠. 그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해 준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장의 귀책 사유,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귀책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이 잘못했지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장소를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학교를 이제 시험 장소가 아닌 학교로 올린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에서.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접수를 한 거지. 가까워가지고. 근데 시험장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잘못 올려가지고 내가 거기 접수했을 뿐인데 시험 시행 기간이 잘못했죠.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 납입한 수수료 있죠. 납입한 수수료 전부입니다. 납입한 수수료 전부 얼마? 작년에 얼마였어요? 모르고 28,000원이에요. 납입한 수수료 전부 28,000원이에요. 받았죠? 28,000원 받았죠? 28,000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야 돼? 집에 가면 안 되고 일단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주를 한 병 사야 돼요. 했죠? 소주 사고 원샷 때리고 그럼 어디 가야 돼? 술 먹고 일단 주유소 가야 됩니다.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사요. 말통을 가지고 기름을 사서 이제 산업인력공단 갑니다. 인력공단 가서 어떻게 팍 붓고 빨리 나와야 돼요. 땡기고 빨리 나와야 돼. 괜히 천천히 걸어 나오다가 뒤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돼. 사람을 그죠? 1년 동안 교우생을 시켜놓고 지금 시험도 못 치게 만들어놨잖아. 하여튼 요런 납입한 수수료 전부 반환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수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접수의 시작일이 있습니까? 접수 시작일이 있지. 원서 시작일이 있지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마감일이 있지. 접수 마감일이 있지요. 요 사이에 취소했어요. 그럼 접수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럼 얼마를? 예, 납입한 수수료 전부 100% 반환해 줍니다. 접수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마감일의 다음 날 있죠.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7일째 되는 날까지 요 사이에 취소했어요. 그럼 얼마를? 60%를 반환받습니다. 100분의 60.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부터 언제까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죠. 시행일 10일 전까지. 요 사이에 취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를 반환받습니다. 100분의 50. 그래서 수수료 반환 기준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방법 이런 게 있는데, 합격자 결정은 나중에 책을 보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공고, 합격자의 결정 공고. 공고는 누가 하냐 그 말이죠.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합니까? 합격자 공고는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합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시행했으면 시도지사, 국장이 시행했으면 국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은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네, 요 자격증 교부는 반드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언제까지 하냐면 이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네, 1개월이에요.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1월 이내. 자, 그러면 자격증을 분실했죠. 그럼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한테 합니까? 네, 자격증 재교부는 반드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한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 취소 있죠, 여러분. 행정처분 중에서 이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만 한번 볼게요. 자격 취소 사유 혹시 기억납니까? 암기법이. 자격 취소는 부양, 지, 역 이렇게 암기했어요. 맞습니까? 자격 취소, 부양, 지역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격 취소. 자, 부는 뭡니까? 부는 네,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겠다. 부정 치르기를 말해요. 부정 치르기.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겠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지요? 자, 양은 일단 양하면 양도입니다. 양도죠. 자, 그런데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한 경우에? 하게 한 경우는 시킨 거죠. 요거는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게만 해도, 시키기만 해도 취소입니다. 취소.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진짜 팔았어요. 양도 팔았죠. 취소입니다. 빌려줬어요. 취소입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취소입니다. 취소예요. 하게, 양도, 대여 이 세 가지예요. 취소입니다. 지란 말은 자격이 정지 중이에요. 자격이 지금 현재 정지 중이라. 자격 정지는 누가 받습니까? 소속만 받습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만 받습니다. 소속이 자격 정지 중에 뭐 했어요?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자격 정지 중에는 업무하면 안 되죠. 근데 업무 했단 말이죠. 업무. 그리고 또 하나 더. 자격 정지 중에 뭐 했다고?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다른 자격 정지 중인데 다른 기업한테 소속 공인중개사로 또 간 거예요. 왜 갔어요? 돈 벌려고 왔지. 돈을 어떻게 하면 벌립니까? 업무를 해야 돈을 벌릴 거 아니에요. 업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뭐 받았어? 징역형을 받았어요. 징역형. 부양징역. 징역형. 반드시 무슨 법? 이 법이에요. 이 법.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가지고 징역형 받았다고.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물어봤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취소됩니까? 일단 취소?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 받았다고. 어떻게 돼? 자, 답은 나왔고. 감옥 간다. 또 얘기할게. 감옥 간다. 그런 얘기는 여기 밑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감옥 간다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우리는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준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준공인중개사라고 들어봤죠? 준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우승, 준우승이 있죠? 준우승이 우승입니까? 아니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공부한 내용대로 대답하시 주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일반인처럼 살지 말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아야만 자격 취소라는 거예요. 되겠죠? 하여튼 아까 그러니까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일단은 징역형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됐어요. 그러면 일단 자격 취소까지 보고 그다음 체험. 44페이지에 자격 시험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암기하고 갑니다. 주체 시험 시행 기관을 말해요.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 동그라미. 원칙은 시도지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돼 있죠. 의결을 거쳐가지고 누가 시행할 수도 있습니까? 밑에 줄에 국장도 시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일 마지막 줄에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돼 있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자격, 응시 자격 돼 있네요. 응시 자격은 일단은 제한이 없는데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보세요. 원칙이라고 있죠. 원칙적으로 성별, 학력, 연령 이런 거 제한 없습니다. 내 외국인 모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지라도 응시할 수 있다. 되지요? 자, 시험의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험 방법은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1, 2차 구분 시행이에요. 원칙입니다. 이때 그 옆에 가면 1차 시험은 선택형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감이라고 있죠. 2차 시험 밑줄 긋고 자, 2차 시험은 누가 칩니까? 원칙적으로 1차 합격자가 2차를 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2차 시험은 논문형 동그라미. 마찬가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있죠. 그러나가 예외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모두 선택형입니다. 동그라미. 1차, 2차 다 선택형이라는 뜻이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감이할 수 있고 그때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자, 우리 시험 면제가 있죠. 전부 면제 없고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누가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동그라미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면접 다음 연도 아닙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시험 시행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이에요. 시행의 원칙인데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는 두 번째 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공고, 예정 공고가 있습니다. 그게 계략적인 사항 공고죠. 두 번째 줄에 있네. 매년 2월 28일까지 간보 및 그 밑에 일간신문 이렇게 공고하면 되겠고 그 옆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이건 뭐예요? 확정 공고를 말합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줄 간보 및 일간신문 이렇게 보시면 자,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자 얼마를 제출하느냐? 그건 없네, 그지? 자, 반환 기준 보세요. 반환 기준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반환. 자, 가오납이죠. 가오납 동그라미. 가오납 있으면 얼마를? 가오납한 금액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시험 시행 기관 기책사유 응시하지 못했다. 납입한 수수료 전부. 자, 세 번째 접수기간 내 취소 이거죠. 그러면 납입한 수수료 전부. 자, 네 번째가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취소. 60%입니다. 100분의 60. 그리고 그 밑에 게 뭐냐면 8일째 되는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발환해 줍니다. 자, 됐고. 나머지 됐고요. 오른쪽에 넘어가서 응시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니까 합격자 결정 나오죠. 자, 일단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1차가 2과목이죠. 2차는 3과목입니다. 시험 치는 거. 1차 2과목, 2차는 3과목으로 해가지고 자,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이 되면 합격입니다. 1차 따로 2차 따로.
되겠죠? 그게 무슨 평가?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뭐 그 점수만 되면은 다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수강생들 여기 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경쟁입니까 서로? 경쟁 아닙니다. 그냥 그 점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분위기 좋죠? 학원에. 절대평가는 서로 뭐 그냥 분위기 좋아요. 그냥 뭐 같이 나눠 먹고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보면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는 경우 있어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다. 이 말은 올해 2만 명 뽑겠다. 공고했어요. 그러면 내가 2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럼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들어가야지 2만 명 안에. 옆에 사람은 떨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네,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학원 분위기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안 됩니다. 학원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막 뭐 가르쳐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몰라. 이건 다행이에요. 틀리게 가르쳐줘요. 잘못된 거 막 개정 안 된 거 막 가르쳐주고 이거 나온다고 100% 나온다고 이거.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험한 걸 보기 전에 합격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막 서로 막 뒤뜯고 막 싸우지 말고. 원래 학원이 이제 인원이 원래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성격이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절대평가 때도 그래 막 싸우는데 그죠? 상대평가 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조금만 부실되잖아요. 그러면 통소실에서 조금만 부실되면 막 힘듭니다. 하여튼 험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해가지고 그냥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는데 하여튼 좀 아직 그 안 됐죠. 공부는 안 되고 안 됐는데 제정 안 됐는데 하여튼 그거 돼. 일단은 몇 년 있으면 될 거예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올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합격됩니다. 충분히 중개사법만 잘 치면 돼요. 1차는 그냥 알아서 한 1차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1차는 모르겠어요. 1차는 1차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2차 중에서 중개사법만 일단 9점점 나오죠. 무조건 합격이에요. 네. 중개사법이 90점 나오는데 공급에서 까락 나오고 그러지 안 합니다. 사람이. 중개사법 90점 나오는데 누가 공급에서 까락 나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중개사법 90점 나오죠. 나머지 과목도 다 한 50점, 60점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누가 중개사법 60점 나오죠. 다른 과목도 30점, 40점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중개사법만 90점 딱 나오게 하면 나머지는 다 자연적으로 공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합격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합격자 모임 때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 됐어. 그래서 일단은 상대평가 돌아가는데 일단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를 하죠. 2만 명 뽑겠다 했어. 그러면 일단은 1차 시험은 그대로 봅니다. 1차 시험은 그냥 절대평가로 뽑아요. 근데 2차에서 문제죠. 2차에서 최종 합격이 2차에서 과목당 거기 보세요. 과목당 40점자 이상인 자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자른다는 얘기지. 2만 명까지. 그때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란 말 있죠. 이거 뭡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란 뜻이에요. 자, 만약에 동그라미 2번 동점자가 나왔다. 그래서 2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동점자 모두 합격해줘야 되겠죠. 네. 당연하고. 자, 양가로 2번에 보세요.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공고한 경우도 두 번째 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소관사항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 최소 2만 명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최소. 아까는 2만 명 딱 뽑겠다 한 거고 선발 예정 인원. 이거는 최소 2만 명이니까 더 뽑을 수도 있죠. 최소 2만 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일단 절대평가를 뽑아요. 1차, 2차 모두. 그러면 2만 명이 나오면 되죠, 최소. 근데 안 나왔다. 미달된 거예요. 미달 동그라미 옆에 거기. 네 번째 줄에. 미달 동그라미. 미달되면 나오죠. 미달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2차 시험에서 어떻게 하겠죠?
과목당 40점자 이상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을 순으로 선발합니다. 5,000명 모집한다. 그러면 이 5,000명 안에 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미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죠? 상대평가입니다. 하여튼 힘들어지니까 빨리 합격하세요. 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부정행위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부정행위자는 했죠. 일단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에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첫 번째 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시험 못 치게 해야 되겠죠. 자, 자격증 교부 등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자격증 교부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주어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누구누구 있습니까? 시도지사랑 국장이 있어요. 자, 시도지사, 국장, 시험 시행 기관장이 뭐 한다고? 합격자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누가 교부한다고?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관청,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른쪽에 자격증이 있지요? 한 장 넘기면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자,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자격이 취소가 된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시험을 못 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뭐는 할 수 있다. 뭐가 됩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모 2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부정 행위를 하고 무효 처분 받았죠. 5년간 시험할 수 없는데 이 부정 행위자는 결격 사유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결격 사유자가 아니니까. 되겠죠? 자격증 대여 등 금지 보세요. 요거는 제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세요. 자격증 대여 등 금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이 말이에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말이 공인중개사는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밑줄 꺼야 됩니다.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이거 아까 본 적 있죠? 성명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동그라미. 하게 하는 거 이거 자격증 대여 등 금지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에 줄에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이것도 다 대여 등 금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요거랑 그다음에 밑줄 누구든지 이 말은 자격증 없는 사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이거 자격증 있는 사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격증 양수 그다음에 대여 받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도 양수 안 되고 대여 받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명상에서 업무를 하게 해도 안 된다. 5명 들어가 있다 그 말이지. 자, 제재를 보세요. 일반인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일반인은 자격증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처분은 없어요. 대신에 양수받았거나 그 다음에 대여받아서 사용했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행정만 부과됩니다. 1대1. 1대1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는 돼 있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잖아. 자격증을 빌려줬다. 업무를 하게 했다. 그 다음에 대여했다. 그러면 일단 자격 취소입니다. 아까 했죠. 자격 취소되면서 1대1입니다. 여전히 1대1이에요. 1대1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행정형벌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자격증 대여란 뭐냐? 요거 판례를 한번 보세요. 자격증 대여란 양가로 1번에 자,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사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이게 대여입니다. 요 지문이 그대로 이제 좀 보통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두 번째 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냐 안 했냐를 따라 판단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무자격자가 성립시킨 거래에 관해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 이때 자신은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직접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그러니까는 무자격자가 업무를 하고 그 계약서를 무자격자가 작성하고 개업이 뭐 공인중개사가 거기다가 도장만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자격증 대여입니다. 자격증 대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도 쓰면 안 된다. 사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밑에 보면 제일 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뭐라고?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제재가 있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썼죠. 자격증은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형벌만 받아요. 뭐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습니다. 자, 판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 보니까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요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명칭에 해당이 되고 공인중개사와 유사명칭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예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썼다. 이거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명칭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인이.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아니고 임의기구로서 둘 수 있다는 거 맞아요. 1번에. 그러면 나머지는 왜 틀렸냐 보세요. 자, 2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때 자격증 교부는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합니까?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칠 수 있습니다. 4번에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잘 보세요. 2018년 10월 27일에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23년 10월 26일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이거 틀린 지문인데 왜? 그렇죠. 시험 시행일부터가 5년이 아니고 무효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정책심의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전체적인 구성과 운영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구성을 보세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입니다. 일단 심의하는 곳인데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그 밑에 줄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고 구성을 보면은 위원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전체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그러면 위원장이 나오죠. 위원장은 누가 되냐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밑줄 긋고. 자, 위원회 대표 하겠죠. 그리고 업무 총괄 밑줄 긋고. 근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할 수 없을 때는 누가 합니까? 부위원장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한다. 자,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냐면 첫 번째 줄에 보면 국장 나오죠.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근데 그 앞박스 안에 있는 건 보지 말고. 자, 밑에 내려가면 임기가 나와요. 임기는 일단 몇 년? 2년이다. 자, 보궐위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이 되겠지, 당연히. 자, 뒤에 넘어가니까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한 명을 둡니다. 간사 한 명을 두 대. 첫 번째 끝에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라는 말이 있어요.
제척은 이제 심의사항에서 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의 의결에서 빠져야 된다. 제외돼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 박스 안에 보세요. 1번 자 해당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위원 배우자이었던 사람까지 그 해당 안건에 뭐래요? 당사자라. 자기 걸 자기가 심의할 수 없잖아. 그렇죠?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이었던 사람까지 안 됩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래요. 안 되죠? 두 번째 보니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도 제척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안건에 대해서 뭐 해줬어? 그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조사 연구 용역 감정해줬어요. 도와줬다 그 말이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번에 보니까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입니다. 되겠죠? 자 박스 밑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이 위원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피. 근데 기피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 받아들일 것에 대한 여부를 갖다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서 정한다는 거예요. 의결사항, 소관사항이겠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여부.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위원 중에서 위원 본인이 자기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스스로 빠져야 돼. 스스로 회피해야 되겠지. 그런데 회피 안 한다. 그러면 국장이 뭐합니까? 해촉합니다. 누가? 국장이 해촉합니다. 그럼 국장이 있지요. 자 운영을 한번 보세요. 운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집, 회의 소집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의 소집은 누가? 위원장이 하겠지. 위원장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많이 들어봤죠. 자 회의 개최하려면 세 번째 줄에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까지 통보하고 그 밑에 줄에 긴급한 개최, 긴급 개최다. 그러면 회의 개최, 그 옆으로 가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는데 자 관계 전문가를 출석을 하게 해서 의견 듣거나 의견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양가로 2번 보시면 수당 여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여비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의결 사항이 4가지가 있죠. 기본 의결 사항이 요것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박스 안에 보세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격 취득,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보수 변경이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요 4가지가 심의 의결사항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요 중에서 그 밑에 보면은 구속력이라고 있죠. 자 시험에 대해서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심의 의결했을 때는 누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요거 시험 문제 지문에 한 적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고 교육제도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오늘 문제 있죠? 오늘 문제 요거 빨리 풉니다. 빨리. 자 문제 어렵지 않죠? 예, 1번 문제 보세요.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적.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신력 제고란 말 나왔는데 이거 목적입니까? 공신력 제고 아니잖아. 그죠? 전문성 제고가 목적이잖아. 그죠? 틀렸어. X. 2번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목적입니까? 아니요. 목적 아니죠. 국민경제 이바지가 목적입니다. 자 3번에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 중개한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네.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우연한 기회. 자 4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5번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바로 틀렸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돼야 되죠. 자 6번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아니죠?
자, 7번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죠.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합니다. X. 8번에 장래에 건축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되고. 9번에 아파트 추첨 신청이 당첨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죠.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X. 10번에 20톤 이상 선박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니죠. X. 11번에 이거 뭡니까? 이거 권리금이죠.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시점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거 권리금이죠. 중개상물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의 12번에 자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격 취소된 후 3년이죠. 주의하셔야 되고. 13번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원칙. 1회 이상입니다. 요거 1회 이상. 이런 거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 14번에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죠. 1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원칙이에요. 자, 요거 다 시험 지문에 실제로 기출문제 시험 지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